Your eyes don't shine. 안녕하세요, 하이스즈입니다. 다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? 오늘은 오랜만에 정보성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치아 교정 중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처음 교정기를 달고 이거 아프다고 하세요. 저도 2년 4개월 동안 교정했는데 일주일 동안은 죽밖에 못 먹었어요. 요즘은 장치가 좀 좋아져서 통증이 덜하다고는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증은 길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가기도 합니다. 교정 중인 치아 통증은 치아가 움직이는 힘을 받으면서 통증이 있는 건데요. 너무 아프시면 억지로 참지 마시고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드셔도 도움이 돼요. 치아가 안 아프다고 해서 치아 이동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음식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. 교정 중 식사에 관한 거는 따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따로 다시 영상을 들어가서 보신다라는 게 굉장히 귀찮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꼭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치아가 움직일 때는 잇몸뼈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이 과정들을 반복을 하면서 움직이는데요. 이때 염증 반응을 동반을 합니다. 이 잇몸뼈만 뭐 녹았다가 생겼다가 하면 괜찮은데 이 과정 중에서 치아의 뿌리도 조금씩 녹아요. 그래서 원래 치아 뿌리가 이렇게 길고 뾰족뾰족했다라고 하면 한 1-2mm 정도 흡수가 돼서 약간 끝이 몽통해질 수 있어요. 이 1-2mm 정도는 정상 범위고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간혹 다치거나 충치가 심하거나 잇몸이 안 좋은 경우 이 뿌리가 급격하게 짧아져서 예후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뭐 너무 심하면은 발치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교정 중에는 이유도 모르게 치아가 갑자기 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꼭 치아 색깔이 변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치아가 너무 아프다 하시면 뭐 교정 중에는 당연히 치아가 아플 수 있지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. 특히 교정 중에는 이 앞니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앞니는 뿌리가 하나밖에 없고 어금니보다 약하기 때문에 충격에 훨씬 취약해요. 그래서 교정 중에 앞니를 이렇게 탁 부딪히거나 너무 많이 사용하면 식은 흡수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앞니는 거의 안 쓴다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양치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요. 교정을 안 하신 분들도 양치 관리하기가 힘든데 교정하신 분들은 훨씬 더 힘들어요. 우리 교정 장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. 이 교정기 자체가 복잡하게 생기기도 했고 홈도 많이 파였기 때문에 음식물도 많이 끼고 치석도 많이 쌓여요. 그래서 양치 관리가 안 되면 당연히 잇몸도 붓고 충치도 생기고 하겠죠. 가끔 교정기를 제거했는데 치아가 이렇게 매끈매끈하지가 않고 하얗게 얼룩이져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런 경우 치아의 탈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충치가 처음부터 까맣게 썩는 게 아니라 치아 표면이 하얗게 탈회를 하면서 충치가 시작이 돼요.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얗게 변한 부분이 충치가 진행이 되려고 하던 흔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양치 관리가 안 되면은 잇몸도 많이 붓고 치아에 때가 쌓이면 당연히 냄새도 많이 납니다. 그러니 양치는 꼭 잘 해주셔야겠죠. 교정 중에는 사실 양치 관리만 잘해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교정 중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. 교정 중 양치하는 방법까지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영상에 담기에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조만간 빨리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. 교정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여기까지고 이 외에 교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은 더 많이 있어요. 대표적으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렇게 잇몸 사이 공간이 까맣게 비쳐 보이는 것 요거를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치아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여기 부위에는 잇몸뼈가 없는 상태예요. 겹쳐져 있는 치아들을 가지런하게 펴다보면 여기 사이 공간이 비쳐 보이겠죠. 이 부분은 잇몸뼈가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비어서 공간이 생겨 보이기도 하고 치아 머리 부분은 좀 뚱뚱하고 치아 뿌리로 갈수록 치아는 이렇게 얄쌍해져요.
이런 치아의 형태 때문에 이 공간이 더 도드라져 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양치 관리를 잘 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의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. 이렇게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경우에는 치아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치아 사이사이를 조금씩 다듬어서 이 공간을 조금 줄여주기도 해요. 기발치의 경우 한 1년에서 1년 반, 발치의 경우는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진행을 해요. 근데 사람마다 치아가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고, 그리고 뭐 뺨의 힘, 혀의 힘, 가지고 있는 구강 습관이라든지, 그리고 본인의 협조도에 따라서도 좀 기간은 달라지기 때문에 교정 기간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. 근데 이거는 교정을 진행해봐야 뭐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는 거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정의 결과가 꼭 드라마틱하지는 않다라는 점. 우리가 교정을 하면은 이렇게 이 덴티폼처럼 꼭 이렇게 가지런한 치아를 상상을 해요.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사람들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치아들도 생김새가 다 달라요. 이 덴티폼은 정말로 이상적인 치아이지만 우리의 치아는 크기가 평균보다 큰 치아도 있고 작은 치아도 있고 뚱뚱한 치아도 있고 얄쌍한 치아도 있고 생김새가 다 다르고, 그 이미 내가 그 삐뚤빼뚤했던 그 치아 배열 속에서 씹고 사용을 하면서 닳아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정을 했을 때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영상 중반에 말씀드렸던 치아의 탈 때문에 치아가 교정기를 뗐는데 희끗희끗해서 예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보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서 교정이 끝나고 라미네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꼭 알아야 되는 교정 중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. 그 교정하는 기간이 참 길고 힘들어요. 왜냐면 저도 교정을 해봤잖아요.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의료진을 믿고 따라가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이수지였습니다. 안녕, 다음에 또 봐요.